네, 그러면 제가 예문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면은 첫 번째 예문을 보면은 칭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가장 흔히 하는 네. 반응일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보면은 칭찬을 들었을 때 바로 응낙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코멘트를 하면서 수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칭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수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 칭찬과 관련되는 대상에 대해서 관련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아마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면 그 애리조나에 여행 간 거에 대해서 향후 주제를 계속 끌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경우에는 칭찬을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도 그 감사하다고 공을 돌리는 경우고요. 다섯 번째 경우에는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제3자나 다른 객체에게 그 칭찬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여섯 번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칭찬하는 경우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칭찬받은 대상에 대해서 혹시 숨겨진 결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시계가 좋다고 그랬을 때 흠집투성인데요. 새 거 하나 사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너 참 그 구두 좋다라고 했을 때 이거 그냥 뭐 몇천 원 주고 산 거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군요. 네네. 네. 그건 뭐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문화나 이제 대화 기술 차이라고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제 화용 능력인 건데요. 우리 영어 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참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이 화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죠. 그런데 화용이라는 것은 아까 좀 서경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문화의 일부거든요. 사실 그 문화라는 것은 사실 학생들이 그 문화를 제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의 그 화용 패턴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아까도 좀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화용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추출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애들이 직접 가지고 롤플레이를 할지 해서 좀 사용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미숙해요. 부족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아까 니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우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애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좀 화용 기술을 쌓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언어의 본질 목표는 단순히 언어 형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같이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화용 기술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방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화용 능력을 우리가 못 배웠던 그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사실은 그 각 문화권마다 그 의사소통 능력이 의사소통의 그 규범이나 원칙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도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볼 때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구나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속 학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언어를 안다는 거는 문화를 아는 것까지 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사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너무 문화 차이를 몰라서 아까 그 성김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주 극단적인 네. 그런 일만 되지 않으면 네. 사실 적당히 자기 문화에 대한 얘기를 약간 실수를 좀 겪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한편으로는 그것도 문화를 이해가는 과정이고 또 반대로 우리 문화를 그쪽에다가 알리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항상 늘 얘기하는 아침밥 먹었냐. 그게 그렇죠. 그 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인사죠. 인사다라는 네. 거를 네. 그런 것들을 좀 그게 하나의 또 문화 교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화용 능력을 키우는 방법
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일단은 실제 상황에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식을 문화적인 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럼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 문화 또는 영국 문화, 캐나다 문화, 영미권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지 않은 이상은 힘들기 때문에 미국 드라마, 미드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까요, 교수님?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칭찬을 가르치면은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칭찬의 예를 가져와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어떤 게 칭찬이구나라는 걸 자기네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적절하구나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역할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교수님, 우리 말도 보면 이제 문법에 맞는 말이 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문법적으로 틀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할 때 좀 활용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킨다 해서 좀 슬랭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속어 같은 표현 같은 거를. 이디움 표현들이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좀 접하고, 오히려 그런 쪽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그런 패단도 가끔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영화를 봤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활용 능력을 얘기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사실 화자가 누구인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슬랭을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슬랭을 써서 적절한 상황이면 슬랭을 써도 되겠죠. 네. 자, 저희 이제 영어의 활용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두시죠. 이제 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어떤 평소에 어떤 거를 좀 학습하면 좋을지. 네. 예.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실용 영어 능력을 키울 때 이 활용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영국인이나 미국인이나 그 문화에 보편적으로 쓰면서 우리 문화도 보편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보편적인 것들은 우리 문화는 뭡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영미 문화에만 특수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학습하고 또 연습을 하는 그러한 그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상당히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이런 언어 형태뿐만 아니라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갖춰서 정말 균형 있는 언어 사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네. 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서규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곽준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크앤이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제가 싱가포르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가면은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에서 팥빙수 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사업에 또 그런 또 센스가 있으면 더운 나라니까 팥빙수가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태국도 이제 그런 더운 나라니까 여기서 냉면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괜찮네요. 속된 말로 대박 아이디어네요. 예, 그런데 알아보니까 태국에는 시원한 음료수는 있는데 시원한 국물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끓여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좀 맵고 달고 좀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냉면이 약간 좀 밍밍한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문화에 대한 이해인 거죠. 맞습니다. 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어는 학문이 아니라 기술이죠.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팥빙수 괜찮을까요? 좀 사주고 그런 말씀하세요. 네. 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